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4월 3일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대로 간다면 자유한국당이 두 곳에서 선승, 압승할 예정인데 그래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현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론조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없으면은 자유한국당이 선승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한 곳, 대승한다면 두 곳 다 싹쓸이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선거가 이제 오늘이 벌써 이제 21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어요. 4월 3일이니까 불과 딱 2주 정도 남았는데 지난 18일자, 3월 18일자 리얼미터가 이제 경남 MBC 의뢰로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곳 다 현재 한국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창원의 경우에, 성산의 경우에는 이제 강기윤 후보가 정의당 여영구 후보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일단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통영 고성에서도 정점식 후보가 압도적으로 여기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이제 1위를 달리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정부 여당이 지금 그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죠. 대통령 지지율 빠지지, 이미 테드크루스가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요. 한국당은 2016년도 10월 이전의 상태, 33%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지지율 상승 국면이 이번 바로 재보궐선거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층이 결국은 한국당밖에 믿을 정당이 없지 않느냐. 네. 이제 한국당을 밀어줘서 국회에서부터 정부 여당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실정을 제대로 견제 비판해가지고 대안을 찾아주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네. 이런 현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이제 경쟁력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현지 주민들이 볼 때 네. 자기 지역 내의 신망 그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점에서도 그 두 지역의 경우에 한 분은 이제 정정식 통영의 같은 후보인데 정정식 후보는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정말 그 베테랑 검사로서 그런 정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강기훈 후보 창원에 강기훈 후보는 이미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한번 국회의원으로서 현지에서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후보의 경쟁력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이러는 것이 이제 어울려져 가지고 현재 상당히 유리한 선거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도 직접 내려가서 지금 유세를 돕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직접 도우시는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이 21일이잖아요. 네. 오늘부터 4월 3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완룸을 빌려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해서 두 지역에서 반드시 뺏어오겠다. 특히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만큼 그 창원이 야성이 가지고 강하죠. 있는 그 민주당 측 지지 성향이 워낙 강한 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강기훈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관심사항은 과연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그 민주평화당 이런 그 범여권 정당들끼리 지금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거가 굉장히 지금 논의 초점에 지금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둘이서 아주 막상막하의 이제 선거전을 치러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순수한 그 움직일 수 없는 민주당 지지층을 빼놓고 중도 1위까지 우리 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지지 성향을 노골적으로 딱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현장 지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표로 연결되게끔 그런 활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지원 활동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중간 평가성 이번에 선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왜냐하면 벌써 2년이 넘어갔고 이제 집권 횟수로 따지면 3년 차에 들어가니까 네. 이제 시기적으로 봐도 중간 평가의 성향이 있고 이미 여러 가지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중간 평가의 선거가 되게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민주당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자유한국당하고 중간 평가로 이렇게 선거를 몰아가 있는 분위기에
민주당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하면 오히려 중간 평가의 성격을 더 높여주는 거 아니냐. 아하. 현장에서 맞부딪힐 수밖에 완전 없잖아요. 쫄았어.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예 서울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만 민다. 이런 추세를 지금 이런 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잘 돼가지고 이 여당 측에서 범여권 측에서 지지 승산이 있으면 그때 좀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옛날보다 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들은 창원, 성산, 그다음에 통영 여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현 정부의 경제 실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는 핵 포기 안 한다는 거 다 알고 그렇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의 분위기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중간 평가 성격의 투표, 이런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높군요.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경제 폭망의 주범은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먼저 챙길 건 개성공단이 아니라 창원공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세장에는요 나경원, 한선교, 오세훈, 김태호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신의 한수도 시간이 되면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주말쯤 전옥현 차장님과 함께 내려가서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님 만나 뵙고 인터뷰하고 취재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경제 문제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원공단은 그야말로 공단이잖아요. 네.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생산성이 높아지면 소득, 말하자면 그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호주머니가 두터워져야 돼. 그렇죠. 그래갖고 두터워져가지고 피곤할 때 가서 친구들하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네네. 또 이제 통닭도 한 마리 뜯고, 그렇죠. 이러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공장 밖을 나오면 쓸 형편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옛날에는 근로자들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민노총이 민주당 지지를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네, 민노총이. 네, 네. 민노총이 사사건건 정부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 민주당 지지층, 골수 지지층에 있던 창원 근로자, 이런 분들도 이제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 노동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고, 예, 예. 이 노동자들도 20대, 30대가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을 돌려서 이번 투표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근로자들의 복지, 근로자들의 권리,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민주당만큼 못 챙기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근로자 당연히 그러한 복지 향상과 권리 향상을 위해서 많은 대안을 내놓고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정말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또 현장의 분위기는 정의당, 이런 그 각 당이 가지고 있는 특히 경제정책, 또 근로자 보호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 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로자의 그 근로 환경 개선, 그다음에 근로자의 복지,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냉철한 입장에서 이번에는 투표를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개성공단 놀랄 맞습니다. 때가 아니죠. 예, 예. 예. 감 보니까요, 지금 탈원전 해갖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창원이라고 합니다. 300여 업체가 이 원전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업체에서 이제 부품을 납품했는데, 이 탈원전하면서 이 300여의 업체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 경기가 당연히 나빠질 수뿐이 없고, 탈원전하면서 굉장히 창원이 이제 들끓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올라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못 내려가는 이유가, 지게 되면 그야말로 중간평가에서 그냥 직격탄을 맞아버리니까 못 내려가고, 근데 단일화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더라도 효과도 미미할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따갑지 않습니까? 저게 정치적 야합인데.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가 창원 공단 가서 근로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민노총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민노총이? 예, 예. 거기서 데모하면 어떻게 겁니까? 심판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탈원전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최저 임금제, 근로시간, 이런 모든 이런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경제, 민생, 근로자 문제에 관련해서 그 전반적인 정책의 틀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이게 고장나 있고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는 이상 이번 투표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이걸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갈 지금 면목이 없어요. 그러네요. 면목이. 예. 예. 중앙정치 흔들리지. 민주당의 정의당의 아성적인 차원에서 흔들리지. 그러면은 설당이 없고 그러면 지지율 더 빠지고 그렇다 본다면 3년차 징크스만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서 그야말로 서울서 좀 점잖게 타격을 덜 입는 선거를 하겠다. 일단 이렇게 민주당이 잡는 것 같아요, 방향을. 예, 아유, 오늘도 감사한 분석, 정확한 분석, 예리한 분석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탈원전한다고 그러더니만 말이죠. 저렇게 노조가 힘들어져 버렸네요. 예, 그리고 경제정책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창원, 이번에 저는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창원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예, 선거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이죠.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뭐 거기서 아주 아비규환이라고 그래요. 뭐 애국당이 나서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이번엔 꼭 이겨야 됩니다. 네, 괜히 표가 분산돼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문재인이 아주 기가 사는 거죠. 정의당이 기가 사는 거죠. 탄핵 세력 바로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탄핵 세력 물론 동조한 사람들도 탄핵 세력이겠지만 진짜 탄핵을 한 사람들은 문재인인데 그거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유한국당에 똘똘 뭉쳐갖고 표를 줘야 됩니다. 이번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되겠고요.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좀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